7월 14일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고 거래처는 나이스 상사 이렇게 입력하고 금액 80만 원. 차변에는요 대손 충당금이 50만 원 있었거든요. 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요거 50만 원을 먼저 자산 차감 항목의 감소. 조금 짧게 표현하자면 부채의 감소. 그렇게 보면 된다. 그죠? 그 금액을 차변에 적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비용의 발생으로 입력할 수밖에 없더라. 대손 상각비.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만약에 이 돈 떼인 게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이나 대여금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타의 대손상각비 코드번호 900번대 그죠? 그걸로 입력을 해야 될 것이다. 알고 계시죠? 오케이. 문제 15번입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당좌예금 통장으로 120만 원을 이체했다. 이건 너무 쉽다. 그죠?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한다. 이겁니다. 7월 15일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어주고 금액은 120만 원. 차변에 당좌예금 12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입력 완료. 문제 16번 7월 16일 기업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200만 원을 당좌 예입하였다. 또한 당좌 차월 계약에 의한 당좌 차월 한도액은 3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별게 아니고 당좌 거래 계약 체결해서 우리가 현금 불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차변에 당좌 예금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끝. 자, 뒤에 자, 당좌 차월 한도액, 즉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이런 부분은요. 불입할 당시에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은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정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리고 당좌 차월에 대한 개념 아시죠? 당좌 예금 계약의 의미는 그 잔고 범위 내에서 당좌 수표를 끊을 수 있는 예금을 말하는 것인데 수표 끊고 나서 우리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예금을 인출해버리면 자칫하면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당좌 예금 처음에 통장 개설할 때는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통장 이름이 당좌 차월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이 케이스는 300만 원이었다. 뭐 그 말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입력할 때는 당좌예금 200만 원 차변, 대변에 현금 200만 원만 입력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밑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네요. 이 케이스의 경우 당좌예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굳이 입력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요. 당좌예금은 남한테 받을 돈이 아니고 그냥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을 그냥 통장에 입금해 놓은 거라고. 그래서 거래처를 굳이 입력 안 해도 되지만 거래처를 입력하더라도 감점은 없습니다. 실기편에서 강조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을 돈, 줄 돈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을 정리했고 그 부분들은 거래처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계정 과목이 아니고 거래처 입력 안 하는 할 필요 없는 계정 과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래처를 입력하더라도 감점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임할 때 시험 칠 때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스러우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입력하면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럼 입력해 볼게요. 7월 16일 차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기록하고요.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2000000 대변 현금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문제 17번 봅시다.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사인 주식회사 동원의 주식 100주를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당 10,000원에 취득했고요.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수수료 20,000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해서 지급했답니다. 요거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거래다, 그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조금 예외적인 그런 입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자산을 취득할 때 수수료 같은 게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거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출로 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해당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예외가 있다고 했죠. 그게 지금 보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과정이다. 그때 생기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떼달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나오는 수수료는 코드 번호를 검색할 때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오는 것 중에서 800번대 코드 말고 900번대 코드, 즉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해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자, 입력할게요. 7월 17일 차변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로 기록해야 되는 금액은 순수한 주식 가격만 입력이 되어야 된다. 수수료가 차감되어 있는 금액. 그죠? 그러면 100주 곱하기 10,000원, 100만 원만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로 기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수수료는 따로 떼서 기록하자.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렇게 기록해야 되고 코드 번호 여러 개 중에서 900번대 코드 이걸로 입력을 해달라. 금액은 얼마라고요? 2만 원. 20000 이렇게 입력하고 자, 요 돈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금액은 플러그니까 자동으로 딱 입력된다, 그죠?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 장부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요거를 24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당사 당좌 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당좌 예금 들어오면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하면 되고 차익 금액에 대해서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로 기록하면 되겠죠. 200만 원짜리 주식을 24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40만 원만큼 이익 받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기록하면 되겠다. 문제 18번 7월 18일입니다. 입력해 볼게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얼마짜리요? 200만 원짜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는 뭘로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답니다. 당좌 예금. 얼마 들어왔다고요? 240만 원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위에 대차 차익을 봐도 이게 이익 본 건지 손해 본 건지 판단할 수 있다, 그죠? 대차 차익이 플러스 40만 원 나왔다. 대차 차익이 플러스라는 거는 차변이 대변보다 더 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뭔가를 채워 넣어 줘야 되겠다, 그죠? 대변에 넣으면은 수익과 비용 중에서 뭐라고요? 수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처분 이익인가 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조금 전에 분석했던 상황하고 똑같죠? 아, 입력 잘했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입력을 해주죠. 문제 19번 7월 19일입니다. 중도 상점에 대한 외상 매출금 350만 원을 6개월 후 상환 조건이 대여금으로 전환을 했답니다. 자, 받을 돈이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뭘로 단기 대여금으로 이제 이름을 좀 바꿔주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래처는 둘 다 중도 상점이 되겠죠. 7월 19일입니다.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중도 상점 거래처가요. 그리고 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 이렇게
기록하고 자산의 증가, 그죠? 그리고 거래처는 당연히 중도 상점이 될 것이다. 금액 350만 원. 20번 문제 봅시다. 7월 20일 거래처 동성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을 이자 20만 원과 함께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다. 우리가 돈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제 만기가 돼서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의 단기대여금 일단 원금 받았으니까 단기대여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대변의 수익의 발생 기록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들어오는 돈 얼마입니까? 원금하고 이자고 합한 520만 원이 들어오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시다. 7월 20일 대변의 단기대여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동성전자.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 얼마요? 20만 원. 그래서 들어오는 돈은 보통 예금이고 금액은 요거 두 개 합한 520만 원이 된다. 자변 대변 입력 완료. 21번입니다. 7월 21일 석정 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5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먼저 지급했답니다.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발행하면은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기록한다라고 정리했었죠. 그리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 미리 준 거를 우리는 선급금으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할게요. 7월 21일 대변의 당좌 예금 이렇게 기록하고요.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선급금으로 기록을 하자.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거래처는 석정상사.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2번 봅시다. 7월 22일 영업사원 김우빈의 부산 출장으로 출장여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서 정산할 예정이다. 일단 출장 가는 직원한테 출장 갈 때 써라고 돈 주는 과정이다. 그죠? 얼마 쓸지는 나중에 결정될 거다. 일단은 가지급금으로 기록을 해 놓을 것이고요. 누구한테 줬다고요? 김우빈한테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다. 7월 22일입니다. 자, 차변의 가지급금 먼저 인식할게요. 차변의 가지급금 이렇게 기록하고 김우빈한테 줬네. 그리고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300000 그리고 대변에 뭐로 줬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대변 30만 원 기록하면 된다. 문제 23번 봅시다. 7월 23일 날 출장 갔던 영업사원 김우빈이 이제 돌아왔답니다. 여비 26만 원을 정산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았답니다. 출장 갔더니 갔다 온 직원이 영수증 주겠죠. 거기 봤더니 26만 원만 썼더래. 그러면 그 부분만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돈 4만 원은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회사는. 그리고 대변에는 차변에 있던 김우빈에 대한 가지급금을 없애주는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실계편에서요. 흔히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요 대변의 가지급금을 입력할 때 거래처를 적어야 될지 안 적어야 될지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거냐면 애당초에 차변의 가지급금을 인식할 때 요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차변의 가지급금 기록할 때 거래처를 입력 안 했으면 대변에 기록할 때도 그냥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입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입력을 해버려라. 됐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할게요.
7월 23일 대변의 가지급금 김우빈 금액은 30만원. 아이고 30만원이네. 300000. 그리고 차변의 여비교통비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로 써야 되겠고요. 금액은 얼마라고? 26만원. 260000.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다. 입력 완료. 자, 그러면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24번입니다. 8월 1일 세일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면서 대금 중 100만 원은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그죠? 현금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당좌 수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돈 대신 상대방한테 줬으니까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당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답니다. 그러면 대변의 당좌 예금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상품 매입 과정에서 운반비 3만 원, 퀵비 요게 발생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3만 원 기록하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취득 부대의 비용이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 상품 금액은 물건값 300만 원과 퀵비 3만 원 합해진 303만 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대변 현금 금액은 우리가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준 부분 100만 원과 퀵비 준 부분 3만 원 합해진 103만 원이 될 것이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자, 대변의 현금 얼마요? 103만 원. 1030000. 대변의 당좌 예금 200만 원. 차변의 상품 요 대변 금액 합해진 303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문제 25번 보겠습니다. 8월 2일 레고 왕고에서 상품 180만 원을 매입하면서 대금 중 1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대변에 당좌 예금 적으면 되고요.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그리고 매입할 때 운반비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 적고 이 부분 상품 취득 원가로 합산해 버리면 된다. 그러면 차변 상품 금액은 물건값 180만 원과 퀵비 3만 원 합해진 183만 원이 될 것이다. 입력해 볼게요. 8월 2일입니다. 대변의 당좌 예금, 당좌 수표 발행한 부분 요거 얼마요? 금액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레고 왕고네요. 레고 왕고 이렇게 적어주고 금액 80만 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지급 맞죠? 현금으로 3만 원 퀵비 지급. 그러면 차변은 요거 전부 다 합해진 금액으로 기록될 거고 계정 과목은 상품 계정 과목. 분석 끝났고 입력까지 해보았네요. 문제 26번 경인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구입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상품 사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주었던 돈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거 차변에 선급금으로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거를 차변에 있던 선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키고 나머지 이제 돈만 주면 되는데 돈이 없었나 보다.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지급어음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거래처는 전부 경인상사라고 기록을 하면 되겠네요. 입력해 볼게요. 8월 3일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차변 상품. 얼마짜리 상품 산 겁니까? 300만 원짜리 상품 산 거다. 300000. 그리고 대변에 선급금 먼저 감소시킨다. 경인상사. 금액은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급어음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다. 경인상사.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문제 27번 봅시다. 8월 4일 아주상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 400만 원을 약속 기일보다 빨리 지급해가지고 외상대금의 3%를 할인을 받았답니다. 잔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이번에는 물건 사면서 서로 간의 약정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돈 주는 바람에 좀 돈을 할인받았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매입 할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매입 할인에 대해서도 입력할 때 코드 번호가 여러 개인데 우리는 제대로 끌고 와야 될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지금 상품을 사는 과정에서 생긴 매입 할인이죠. 그러면 상품이 취득원가에서 차감돼야 되니까 해당되는 계정 과목 매입 할인 중에서 상품에 해당하는 코드 이걸로 입력을 해주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기록해야 될 거다. 그죠? 그리고 400만 원 부채 감소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주는 돈은 얼마? 12만 원 할인된 나머지 금액만 돈으로 줄 것이고 보통 예금으로 지금 이체가 되었답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시다. 8월 4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를 먼저 기록하고요. 어디에 대한 거? 거래처가 아주상사. 금액은요. 400만 원. 400000. 대변에는 자, 매입 할인이 발생했습니다. 뭐에 대한 거? 상품에 대한 거. 그러면 148 코드 이걸로 딱 입력을 해주자. 금액은요. 몇 프로 할인받았습니까? 3%. 400만 원 곱하기 0.03 하면요. 12만 원 나옵니다. 12만 원 이걸로 120000으로 입력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다. 금액은 플러그니까 자동으로 딱 입력이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27번까지 풀어보았고요. 그 이후 문제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